요즘 ETF 시장에서 제일 핫한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월마다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상품인데 새로운 월배당 상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DF를 직접 출시한 운용사에서 어떻게 상품을 설계하고 또 구성하셨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새로 오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의 조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놓으신 상품이요. 플러스 배당 액티브예요. 네네. 근데 사실 배당도 알겠고요. 네. 플러스는 잘 모르겠고 네. 액티브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네. 플러스 배당 액티브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상품명이 나온 건지.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의미 있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시장보다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패시브와 액티브의 장점이 잘 콜라보된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잘 콜라보됐다. 네. 어떤 장점이 어떻게 콜라보된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고민을 시작한 게 올해 초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지속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졌잖아요. 투자하면서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한 게 어떻게 하면 하락장에서도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면서 투자자분들이 꾸준하게 투자의 행복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액티브 ETF의 활용 가능한 팩터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배당 팩터라는 게 저희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당 팩터를 적용한 액티브 ETF를 이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배당 팩터를 선택을 했냐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나 고배당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돈이 있어야 배당도 할 그렇죠. 테니.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가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원가라든지 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배당 증가율이 높고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는 우수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변하고 있죠. 더 변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뭐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졌고요. 배당 성향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을 보면은 한 35% 수준까지 올라서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ETF가 네. 담는 거는 월배당인데 네. 주식만 담고 주식이 미국 주식 아니고 한국 주식만 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초 지수를 보니까 물론 액티브 ETF여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네, 당연히 네. 아니지만 네, 코스피 200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 네. 운용사분들한테 네. 아 근데 왜 월배당이 없었어요? 이러면 아 한국 주식은 배당을 네, 그냥 네. 연말에 몰아가지고 확정해서 맞아요. 4월에 한 번 네. 해주니까 월배당 짜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월배당을 주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고배당 기업들이 경기 방어력은 있어요. 근데 배당 시즌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네, 거죠. 맞습니다. 배당만 딱 수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배당 ETF들이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으로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장된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 한번 나왔습니다. 네. 비교 지수가 코스피 200이고 거기에서 초과 성과가 난 부분들을 같이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액티브 ETF니까,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 뭔가 운용을 네,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익이 나면 네. 그걸로 분배금을 네, 지급한다. 맞습니다. 배당은 안 들어오더라도. 네, 근데 저희는 다른 점이 있죠. 배당에서 마련된 배당 재원도 있고 네. 초과 성과로 마련된 배당 재원도 있어서 플러스된 배당을 드릴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보다 더 네.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만약에 초과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뭐 월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과거에 운용했던 결과에서는 초과 성과는 꾸준하게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에서는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는 약간 기준가를 하락해서라도 일단 꾸준하게 지급 드리는 거를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꾸준한 배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초과 성과로도 메꾸고 네. 뭐 이런 구조가 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근데 그러면요 코스피보다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네,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꾸준한 목표하는 배당 수익률이 네. 있는 건가요?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월 0.5%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월 0.5% 분배금 네, 맞습니다. 매달. 그러면은 1년에 6%. 네, 맞습니다. 연 6%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일단 률 기준으로는 0.5%를 드릴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매월 0.5%씩 드리고 연말이 됐을 때 저희가 배당 지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투자자분들께 분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 네. 잘 번 부분은 분배금으로 대체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 6% 정도면 그냥 계산하기 쉬우시게 네.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초 투자하셨을 때 약 2억 정도 투자하시면은 네. 월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 받으려면 2억 정도를 네. 투자하시면 된다. 네. 근데 이게 코스피 200이랑요, 상대적으로 초과성과나 상대적으로 뭐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분배금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구조를 짜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개의 포트폴리오로 해당 ETF를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이제 타임폴리오가 엄선한 현재 혹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시장을 주도하는 우량주들로 네. 구성된 초과성과를 담당하는 포트폴리오고요. 두 번째는 고배당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배당 포트폴리오는 이제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고배당 기업들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지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과 비슷한 성과를 내면서 상관계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코스피 200과 가장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압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총 3가지의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합니다. 압축이라고 말씀하시면 시총 상위주들의 비중을 좀 더 이렇게 네, 많이 맞습니다. 담은 네. 시총 상위주만 담은 네.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코스피 200과 비슷한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 200개를 담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영향도가 낮아서 사실 그렇죠. 굳이 편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에서 어느 정도 종목들만 편입하면 동일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3개의 주머니 가지고 이 네. 주머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ETF를 네. 구성을 한다는 건데 네. 주머니 비중은 뭐 각각 어떻게 되고 네.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네.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저희가 초과 성과를 내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액티브 포트폴리오 비중을 반, 그다음에 나머지 패시브 포트폴리오에서 비교 지수와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 시즌이 됐을 때 연말이나 뭐 분기 배당 있는 시즌이 됐을 때는 저희가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70%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래야 배당 수익률이 거기서 더 나오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혹은 상승장이 되었을 때는 네. 저희가 가장 잘하는 주식으로 초과 성과 내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비중을 70%까지 늘리게 되고요. 하락장이 됐을 때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고배당 포트폴리오와 비교 지수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한 80% 수준까지 올려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내 약간 우리는 초과 성과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초과 성과에 자신을 있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맞아요. 사모펀드 원래 부자들만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헤지펀드로 시작한 회사죠. 네.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손실이 안 나고 계속 절대 성과를 내고 있는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고요. 그런 이제 절대 성과가 훌륭한 헤지펀드를 기반으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액티브 펀드를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만큼 액티브 성과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훌륭한 직원들 뭐 다른 데 계신 분들도 많이 훌륭하지만 저희 회사에 진짜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요거 운용은요, 한 매니저분이 전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여럿이서 만드시나요? 일단 저희 회사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헤지펀드 매니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운용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전담 매니저가 있고 거기 서브 매니저가 있어서 전담 매니저가 이제 거의 주로 운용을 하고 네.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ETF 말고 다른 액티브 ETF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같이 운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ETF 운용력께서? 네, 맞습니다. ETF 운용력 저희가 총 3명이 있는데요. 세 분이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지펀드 운용력과 ETF 운용력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상품의 성격이 다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멀티 전략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시지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전략을 활용하지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약간 기존의 ETF를 하시던 매니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헤지펀드 분들은 헤지펀드에 집중을 하시고 ETF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패시브 ETF 운영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액티브 ETF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냥 펀드에서는 없는 뭐 기초지수도 있고 상관계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가 좀 필요해서 맞습니다. 따로 네.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주머니를 가지고 이 ETF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딱 종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어떤 종목이 비중이 높은지를 들으면 그래도 대충 이렇게 운용이 되는구나 느낌이 더 올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액티브 ETF다 보니까 지금 있는 종목이 내일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지금 있는 종목이 다음 달에 있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시황에 맞게 저희가 유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9월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분기 분기 배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 초기에는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것도 준비하는 거를 동시에 하면서 배당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갈 예정이에요. 배당 시즌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배당주들 뭐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거 전통적인 고배당 주식부터 뭐 한온시스템, 뭐 CJ제일제당, 한샘 등 이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으로는 한 33종목 정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3개.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지수는 코스피 200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초과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면 좋으실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적합할 수 있는 ETF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등락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져가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멘붕이 잘 오죠. 그렇죠. 멘붕이 잘 오고 웬만한 수익에는 만족을 못 하시게 되시고 근데 사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면서 시드머니 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도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쌓으신 은퇴 생활자분들한테도 꽤 적합한 상품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매월 발생하는 의미 있는 월 배당금으로 지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 증여나 상속을 하실 때도 시드머니도 저희가 잘 열심히 운용을 해서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그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생활자분들한테도 좀 적합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금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은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재투자를 하셔서 투자 자금이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 이펙트를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분배금이 6%를 투자자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배금 지급 주기와 분배율은 저희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의 분배금 대원은 보유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초과 성과로 인해서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ETF들이 연에 1회 그리고 4에서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분배금을 지급하고 분배 락일에 기준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한 번에 모아서 분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하고자 분배금을 조금 나눠서 지급하는 월배당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 1년 넘게 운영을 한 저희 대표 ETF인 타임폴리오 K스탁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그 ETF는 비교 지수를 코스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 200이 아니라? 네, 코스피 지수를 하고 있고요. 이 ETF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1년 동안 약 7%포인트의 초과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이런 이제 기반이 된 액티브 포트폴리오와 앞서 말씀드린 배당 포트폴리오, 비교 지수 포트폴리오를 좀 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다양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월 0.5%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모델이 가장 저희가 꾸준하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시드머니도 같이 늘어나는 네. 결과를 얻어서 0.5%의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5%는 충분히 우리 안에서 뭐랄까요? 속된 말로 앵꼬 안 나고 그 나눠드릴 수 있는 것 네,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액티브면서도 배당을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컨셉이 네. 저도 보면서 분배금이 얼마나 꾸준히 나오는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